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인생담 라디오 팟캐스트 진행자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왔어요. 여름만 되면 에어컨 때문에 전기세 걱정이 많으시죠?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놓으면 한 달에 10만 원, 15만 원씩 나오는 전기세 때문에 더위를 참으며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만약 제가 24시간 에어컨을 틀어도 전기세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방법이 특별한 기술이나 비싼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모컨 버튼 하나만 제대로 눌러도 전기세가 뚝 떨어진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25년간 에어컨 설치와 수리 일을 해온 박민호 씨입니다. 박 씨가 고객들에게 알려준 방법을 사용한 분들은 정말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고 해요. 같은 평수 같은 에어컨인데 한 집은 월 전기세가 28,000원, 옆집은 12만 원이 나왔다니 정말 믿기 어렵죠. 그런데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건 에어컨을 사용하는 시간도 온도 설정도 아니었어요. 바로 작은 습관의 차이였답니다. 지금부터 박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도 올여름 전기세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전기세 폭탄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박 씨가 25년간 현장에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본 실수가 있다고 해요. 바로 전기세를 아끼겠다는 마음으로 에어컨을 자꾸 끄고 켜는 습관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집에 없는데 틀어놓는 건 낭비 아닌가? 30분 마트 다녀오는데 굳이 켜둬야 하나? 이런 생각 너무나 당연해 보이죠? 하지만 박 씨는 이것이 가장 큰 실수라고 말해요. 특히 요즘 대부분의 집에서 사용하는 인버터형 에어컨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에어컨은 껐다 켤 때 가장 많은 전기를 먹는다고 해요. 박 씨가 실제로 측정해 본 결과 1시간 외출 후 돌아와서 에어컨을 다시 켜면 처음 5분간 전력 사용량이 평소의 3배나 된다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30도까지 올라간 실내 온도를 다시 26도로 낮추려면 에어컨이 얼마나 힘들게 일해야 할까요? 마치 고속도로에서 정차했다가 다시 100km로 가속하는 것과 같아요. 연료가 가장 많이 드는 순간이죠. 박 씨는 이런 비유를 들어주었어요. 마라톤 선수가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뛸 때와 꾸준히 달릴 때 중 어느 쪽이 더 힘들까요? 당연히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게 더 힘들죠. 에어컨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계속 켜둔 상태에서는 설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압축기가 간헐적으로만 작동한다고 해요. 고속도로에서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것처럼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켜두는 게 좋을까요? 박 씨는 외출 시간이 90분 이하라면 그냥 켜두라고 조언해요. 마트, 병원, 산책, 미용실, 은행 업무 정도는 그냥 켜두는 게 오히려 전기세 절약에 도움이 된답니다. 하지만 출근이나 장거리 여행처럼 몇 시간 이상 집을 비우는 경우는 꺼도 괜찮다고 해요. 3시간 이상 외출할 때는 끄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거예요. 제습 모드의 진실, 정말 전기를 덜 먹을까요? 이제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을 얘기해 볼게요. 바로 제습 모드에 대한 오해예요. 많은 분들이 제습 모드로 돌리면 전기세가 적게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바람이 안 나오니까 전기를 덜 먹겠지 하고 말이에요. 박 씨는 이런 일화를 들려주었어요. 어떤 고객분이 제습 모드만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기세는 오히려 더 많이 나왔다고 하소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 냉방이든 제습이든 압축기는 동일하게 작동한다고 해요. 단지 찬바람이 덜 나올 뿐 내부에서는 에너지 소모량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된답니다. 제습은 조용하고 바람이 덜 나오지만 압축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제습 모드는 전혀 쓰면 안 되는 걸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비 오는 날이나 장마철처럼 습도가 높은 날에는 제습 모드가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해요. 실제로 에어컨 개발자들의 실험에 따르면 같은 온도 설정일 때 제습 모드가 냉방보다 약 2.7배 더 많은 습기를 제거했다고 해요. 박 씨가 알려주는 제습 모드의 진짜 활용법이 있어요. 처음부터 제습 모드를 켜면 안 된다고 해요. 한두 시간 정도 냉방 모드로 돌리다가 제습 모드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냉방 모드의 시원함은 유지된 채 습도는 낮은 상태가 유지된답니다. 박 씨는 이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더위를 식힐 때는 냉방, 습기를 날릴 때는 제습. 이걸 잘 구분해서 써야 전기도 아끼고 집도 쾌적해져요. 특히 여름철 눅눅한 날씨에 바닥이 끈적하고 땀이 마르지 않을 때는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바람 방향 하나로 5만 원 차이가 났다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박 씨가 설치했던 고객의 집 두 곳에서 놀라운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같은 평수 같은 모델의 에어컨이었는데 한 달 뒤 전기요금 차이가 무려 5만 6천 원이었다고 해요.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차이는 단 하나, 에어컨 바람의 방향이었어요. 한 집은 바람을 아래로, 다른 집은 바람을 위로 향하게 틀었던 거예요. 대부분 에어컨 바람을 사람을 향해 아래로 쏘시죠? 시원한 바람이 발끝에 닿을 때까지 생각하시거든요. 아, 시원해, 이 느낌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박 씨는 이것이 큰 실수라고 말해요. 에어컨은 바람을 직접 맞는 기계가 아니라 공기를 순환시키는 기계예요.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죠. 이건 과학의 기본 원리예요. 이 원리를 거스르면 어떻게 될까요? 냉기가 바닥에만 고이고 천장과 머리 위는 여전히 더워요. 발은 시원한데 머리는 뜨거운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 센서가 아직 더워요라고 판단해서 압축기가 계속 돌아간다고 해요. 박 씨가 한 고객 댁에서 직접 측정해 본 결과 바람을 아래로 했을 때와 위로 했을 때 실내 온도 편차가 최대 7도까지 벌어졌다고 해요. 바닥은 18도인데 천장은 25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은 항상 바람을 위로 천장 쪽으로 향하게 설정해야 해요. 천장에서 부드럽게 내려앉은 냉기가 실내 전체를 골고루 채우거든요. 마치 냉장고 안처럼 골고루 시원해지는 거죠. 박 씨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주었어요. 에어컨 주변 공간 정리예요. 에어컨 바로 아래나 앞에 큰 장롱이나 냉장고를 둔 집들이 많아요. 바람이 장애물에 부딪혀서 제대로 퍼지지 못해요. 마치 선풍기 앞에 벽을 세워놓은 것과 같죠. 지금 당장 리모컨을 들고 바람 방향을 위로 그리고 확산으로 설정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절반이나 줄어든 전기세로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90%가 모르는 마법의 버튼이 있었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버튼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수백만 대가 판매된 에어컨 중 80%는 제대로 설정조차 안 되어 있다고 해요. 그 이유는 90%의 사람들이 에어컨 리모컨에서 이 버튼을 누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로 오토 버튼이에요. 어떤 에어컨은 AI, 스마트, 지능형, 에코, 절전, 에너지 세이브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모델에 따라 이름이 다르지만 기능은 같아요. 박 씨는 이 버튼을 25년간 마법의 버튼이라고 불러왔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버튼을 누르면 설정 온도에 도달한 후 에어컨이 똑똑하게 스스로 전력 소모를 조절하기 때문이에요. 일반 모드로 에어컨을 틀면 무조건 최대 출력으로 돌아요. 28도 방을 26도로 맞추기 위해 엄청난 전기를 쏟아붓고 26도에 도달한 후에도 계속 같은 세기로 돌아가요. 마치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계속 엑셀을 밟고 있는 것과 같죠. 하지만 오토 모드는 완전히 달라요. 설정 온도에 도달한 후 압축기가 작동을 최소화한다고 해요. 즉 에어컨이 똑똑하게 스스로 쉬는 거예요.
여러분은 똑같이 시원하게 느끼지만 에어컨은 한숨 돌리며 전기를 아끼고 있어요. 실제로 박 씨가 설치해드린 두 집에서 실험을 해봤다고 해요. 일반 모드로 한 달 사용한 집은 전기세 93,000원, 오토 모드로 한 달 사용한 집은 전기세 57,000원이 나왔다고 해요. 무려 36,000원의 차이가 났어요. 박 씨가 알려주는 오토 모드 찾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 리모컨을 보세요. 자동, 오토, AI 이런 글자가 적힌 버튼이 있나요? 없다면 모드 버튼을 여러 번 눌러보세요. 화면에 절전, 에코, 스마트, 지능형 이런 표시가 나올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기능이에요. 만약 그것도 없다면 마지막 방법이 있어요. 리모컨의 기능 버튼이나 설정 버튼을 찾아보세요. 그 안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2010년 이후에 나온 에어컨이라면 100% 이 기능이 있다고 해요. 오토모드 사용할 때 꼭 알아야 할 함정들입니다. 하지만 에어컨 오토모드에도 함정이 있다고 해요. 박 씨가 25년간 현장에서 터득한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첫 번째 함정은 처음 30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 AI가 여러분의 생활 패턴을 학습해요. 만약 이 시간에 온도를 자꾸 바꾸거나 끄고 켜면 AI가 잘못 학습해요. 아, 이 집은 온도를 자주 바꾸는구나 하고 잘못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도 온도를 자주 바꿔서 오히려 전기를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오토 모드를 켜고 처음 30분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두 번째 함정은 너무 옛날 에어컨의 AI는 똑똑하지 않다는 거예요. 2015년 이전 모델들은 AI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온도 조절만 해요. 이런 에어컨은 일반 자동 모드가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세 번째 함정은 오토 모드를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알잖아요.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온도를 1도씩 조절하세요. AI가 그것까지 다 맞춰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언제 AI 모드를 써야 할까요? 집에 사람 수가 자주 바뀔 때예요. 손님이 오거나 가족이 외출했다 들어왔다 할 때 AI 모드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혼자 사시거나 항상 같은 패턴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일반 자동 모드로도 충분해요. 햇빛 차단만으로도 3만 원 절약해요. 바람은 계속 나오는데 실내 온도가 잘 안 떨어진다면 원인은 바로 창문이에요. 여름철 실내 온도를 급격히 높이는 주범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직사광선이에요. 박 씨가 한 고객 댁에서 측정해 본 결과가 정말 놀라워요. 특히 남향 창문, 베란다 유리, 거실 통창은 하루 종일 태양을 집안에 들여보내요. 이 열기는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않아요. 커튼을 열어둔 채 에어컨을 켜는 건 마치 난로를 켜두고 냉장고 문을 연 것과 같아요. 실내 온도가 낮아지지 않으니 에어컨 압축기는 계속 풀가동 상태가 되고 전기세는 폭탄처럼 올라가죠. 반대로 햇빛을 차단하면 실내 온도 자체가 낮아져요. 그럼 에어컨이 적은 전력으로도 원하는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커튼과 블라인드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빛을 막는 게 아니라 열을 막는 거라고 해요. 햇빛 차단용 암막 커튼, 열 차단 기능이 있는 블라인드, 심지어 창문용 썬팅 필름도 있어요. 박 씨가 현장에서 실험해 본 결과 암막 커튼을 닫은 상태와 연 상태의 실내 온도 차이는 최대 3.5도까지 벌어졌다고 해요. 3도 차이면 에어컨이 작동하는 강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에너지 효율은 2배 이상 차이 나죠. 특히 거실이 넓고 창이 많은 집이라면 에어컨 성능보다 햇빛 차단이 전기세 절약의 핵심이라고 해요. 햇빛을 막는 것만으로 전기세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이건 감이 아니라 측정기로 측정한 결과예요. 박 씨가 알려주는 햇빛 차단 요령이 있어요. 햇빛이 가장 강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반드시 창을 가리세요.
이 시간 동안 들어온 열기가 저녁까지 집안을 덮이거든요. 그리고 커튼 색깔도 중요하다고 해요. 검은색이나 진한색 커튼은 오히려 열을 흡수해서 방을 더 덥게 만들 수 있어요. 하얀색이나 은색, 연한색 커튼을 사용하세요. 또 하나 중요한 팁이 있어요. 선풍기를 창문 쪽에 놓지 마세요. 뜨거운 바람을 방 안으로 불어넣는 꼴이에요. 오히려 창문 반대편에서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는 게 좋아요. 필터 청소만으로 월 7만 원 절약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에어컨을 켜도 바람이 약하고 냄새가 나며 전기세가 갑자기 늘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필터예요. 더러운 필터 하나가 여러분의 전기세를 2배로 올리고 있을 수 있어요. 박 씨가 들려준 실제 사례가 있어요. 어떤 할머니 댁에 수리하러 갔는데 에어컨에서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났어요. 필터를 열어보니 먼지가 까맣게 쌓여서 원래 색깔을 알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 할머니는 3년간 필터를 한 번도 청소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걸 청소해야 해요. 몰랐어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전기세도 월 15만 원씩 나왔고요. 박 씨가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해드린 후 다음 달 전기세가 7만 8천 원으로 떨어졌어요. 필터 청소 하나만으로 월 7만 원 이상을 절약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더러운 필터는 에어컨이 숨을 제대로 못 쉬게 만들어요. 마스크 10개 겹쳐 쓰고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 같은 양의 공기를 빨아들이기 위해 압축기가 더 세게 더 오래 돌아야 해요. 결과적으로 전기를 2배, 3배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냉방 효과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더러운 필터를 통과한 공기는 제대로 차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더 오래 더 세게 틀어야 하고 전기세는 계속 올라가요. 필터 청소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박 씨가 알려준 방법을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에어컨 전원을 끄세요. 두 번째, 앞면 커버를 열고 필터를 꺼내세요. 대부분 위로 살짝 들어 올리면 빠져요. 세 번째,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필터를 상하게 할 수 있어요. 네 번째,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구고 그늘에서 완전히 말리세요. 햇빛에 직접 말리면 필터가 변형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완전히 마른 후에 다시 끼우세요. 조금이라도 물기가 있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전부예요. 시간은 10분이면 충분해요. 이 10분이 한 달에 5만 원을 절약해줘요. 박 씨는 2주에 한 번 청소하라고 권해요. 여름철엔 먼지가 빨리 쌓여요. 특히 창문을 자주 열지 않는 집은 실내 먼지가 더 많이 필터에 달라붙어요.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첫째 주, 셋째 주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하시면 습관이 돼요. 필터 청소를 제대로 하면 에어컨이 훨씬 조용해져요. 냄새도 사라지고 바람도 더 시원해져요. 무엇보다 전기세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정부가 전기요금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는데 최대 70만 원 이에요. 에어컨을 아껴 쓰고 버튼을 잘 눌러도 가장 강력한 전략법은 따로 있어요. 바로 정부가 에어컨을 사용한 전기세를 대신 내주는 제도를 활용하는 거예요. 집에 냉방 가전이 있다면 정부가 제공하는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일 수 있어요. 이 바우처를 신청하면 여름철 전기요금이 자동으로 감면돼요.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해요. 1인 가구는 약 29만 원, 2인 가구는 약 40만 원, 3인 가구는 53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최대 70만 원이에요. 이 금액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거나 에너지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급돼요. 올해는 6월 9일부터 신청이 시작됐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셔야 해요. 정확한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과 같이 소득 기준에 맞는 가구 중에서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 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등록 장애인, 희귀질 환자, 한부모 가정 등 세대의 특성의 특정 요건을 만족해야 해요.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거든요.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챙겨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시면 돼요. 신청서 작성하는데 3분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지원금은 여름철 냉방비뿐만 아니라 겨울철 난방비까지 포함되므로 1년 내내 전기요금을 아끼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박 씨가 한 가지 더 알려준 팁이 있어요. 이건 단순한 할인이나 혜택이 아니에요. 여름철 전기세 자체가 거의 사라지는 수준의 정책이에요. 정부가 도와줄 수 있을 때 확실히 챙겨야 해요. 이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해요. 작년에도 수십만 명이 신청하지 않아서 혜택을 못 받았다고 해요. 정말 아까운 일이죠. 확실하지 않으시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해 보세요. 에어컨 온도 설정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어요. 에어컨을 몇 도로 설정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박 씨가 25년간 현장에서 터득한 온도 설정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대부분 사람들이 22도, 23도로 설정하세요. 시원하니까요. 하지만 이게 전기세 폭탄의 주범이에요. 박 씨는 26도에서 27도 사이를 권한다고 해요. 처음엔 덥게 느껴질 수 있지만 습도가 낮아지면서 체감 온도는 훨씬 시원해져요. 실제로 온도 1도 차이가 전기세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고 해요. 25도에서 24도로 낮추면 전기 사용량이 약 15% 증가해요. 23도로 낮추면 30% 이상 증가하죠. 한 달로 치면 3만 원에서 5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럼 더운데 어떻게 견디냐고요? 박 씨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처음 일시간은 24도로 설정하세요. 그 다음 26도로 올리고 1시간 후 27도로 올려보세요. 몸이 서서히 적응하면서 27도도 충분히 시원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요. 에어컨은 27도, 선풍기는 약풍으로 설정하면 체감 온도는 24도와 비슷해요. 하지만 전기세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죠. 밤에 에어컨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을 소개합니다. 밤에 에어컨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전기세가 크게 달라진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밤에 자다가 추워서 에어컨을 끄고 켜기를 반복하시죠. 박 씨가 권하는 방법이 있어요. 잠들기 2시간 전에 에어컨을 켜세요. 26도로 설정하고 방 전체를 충분히 시원하게 만드세요. 그 다음 잠들 때는 28도로 올리고 타이머를 3시간으로 설정하세요.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사람은 잠들 때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요. 그래서 처음보다 높은 온도에서도 충분히 시원하게 잘 수 있어요. 새벽에 에어컨이 꺼져도 방 전체가 차가워져 있어서 아침까지 시원함이 유지돼요. 그리고 침실 문을 닫고 자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요. 침실 문을 열어놓으면 거실에 더운 공기가 계속 들어와요. 작은 공간을 시원하게 유지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에어컨 수명을 늘리는 관리법입니다. 에어컨을 오래 사용하려면 평상시 관리가 중요하다고 해요. 박 씨가 25년간 현장에서 터득한 에어컨 관리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실외기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실외기 주변에 화분이나 잡동사니를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에어컨 효율을 크게 떨어뜨려요. 실외기는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주변에 장애물이 있으면 뜨거운 공기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에어컨이 더 힘들게 일해야 한다고 해요. 실외기 주변으로 최소 50cm는 공간을 비워두세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실외기 뒤쪽 팬 부분을 물로 살살 씻어주세요. 먼지가 쌓이면 열 교환 효율이 떨어져요.
그리고 에어컨을 끌 때도 요령이 있다고 해요. 갑자기 전원을 끄지 마세요. 냉방을 끄고 송풍으로 5분 정도 돌린 후에 전원을 끄세요. 에어컨 내부 습기가 제거되면서 곰팡이 발생을 막을 수 있어요. 에어컨 구매할 때 알아야 할 것들이에요. 새로 에어컨을 구매하실 분들을 위한 박 씨의 조언도 있어요. 에어컨은 무조건 큰 용량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방 크기에 맞지 않는 큰 에어컨은 오히려 전기세를 더 많이 나오게 해요. 적정 용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평수에 0.7을 곱하면 적정 용량이 나와요. 10평이면 7kW, 15평이면 10.5kW 정도가 적당해요. 여기에 남양이면 20% 정도 더 큰 용량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인버터와 일반형의 차이도 알아야 한다고 해요. 인버터형은 초기 가격이 비싸지만 장기적으로 전기세 절약 효과가 커요. 3년 이상 사용할 예정이라면 인버터형을 권해요. 에너지 효율 등급도 중요하다고 해요. 1등급과 5등급의 전기세 차이는 연간 20만 원 이상 날 수 있어요. 구매할 때 10만 원 더 주고 1등급을 사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25년 가전기사의 마지막 조언입니다. 지금까지 박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정말 놀라운 절약 방법들이었죠. 외출할 때 켜두는 타이밍, 냉방과 제습을 구분해서 쓰는 법, 마법의 오토 버튼, 바람 방향 설정, 햇빛 차단과 필터 관리, 그리고 정부의 70만 원 지원금까지 모든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박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예요. 오늘 들은 이 내용을 바로 지금 실천하는 것이에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당장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정보를 아직 모르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꼭 알려달라고 해요. 여러분이 전한 정보 하나로 한 가정의 여름 전기세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거든요.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을 바꾸는 힘이에요. 박 씨가 25년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방법들이니까 믿고 따라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바람을 위로하고 온도를 높게 설정하고 외출할 때 켜두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한 달만 해보세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특히 시니어분들께는 더욱 중요한 조언이 있어요. 에어컨을 아끼려고 더위를 참지 마세요.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시면 하루 종일 틀어도 전기세 걱정 없이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요. 실천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소개합니다. 박 씨가 정리해준 체크리스트도 있어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첫째, 리모컨에서 오토 버튼 찾기. 없으면 모드 버튼 여러 번 눌러보기. 둘째, 바람 방향을 위쪽 확산으로 설정하기. 셋째, 온도를 26-27도로 설정해보기. 넷째, 90분 이하 외출 시에는 에어컨 켜두기. 다섯째, 오후 2-5시에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햇빛 차단하기. 여섯째, 2주에 한 번 필터 청소하기. 일곱째, 제습 모드는 냉방 후에 사용하기. 여덟째, 실외기 주변 50cm 공간 확보하기. 아홉째, 에너지 바우처 자격 확인해보기. 열째,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기. 이 10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전기세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어려운 것 하나도 없죠? 특별한 기술이나 비싼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용 방법만 조금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외출할 때마다 에어컨을 끄는 게 습관인데 정말 켜두는 게 좋을까요? 대답은 90분 이하의 짧은 외출이라면 켜두는 게 전기세 절약에 도움이 돼요. 에어컨은 껐다 켤 때 가장 많은 전기를 먹거든요. 특히 인버터형 에어컨은 더욱 그래요. 오토모드가 없는 구형 에어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0년 이후 에어컨이라면 대부분 오토 기능이 있어요.
리모컨의 기능 버튼이나 설정 버튼을 여러 번 눌러보시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없다면 일반 자동 모드라도 수동보다는 훨씬 나아요. 필터 청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전원을 끄고 앞면 커버를 열어 필터를 빼내세요.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닦고 깨끗한 물로 헹군 후 그늘에서 완전히 말려서 다시 끼우면 돼요. 10분이면 충분하고 2주에 한 번이 적당해요. 에너지 바우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등이 있는 가정이 대상이에요. 자세한 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신청만 하면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바람 방향을 위로 하면 정말 시원할까요? 천장으로 향한 바람이 자연스럽게 내려와 방 전체를 골고루 시원하게 만들어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더 효율적이에요. 실제로 전기세가 5만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어요. 27도로 설정하면 너무 덥지 않을까요? 처음엔 덥게 느껴질 수 있지만 습도가 낮아지면서 체감 온도는 시원해져요.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면 24도와 비슷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요. 온도 1도 차이가 전기세의 15% 차이를 만들어요. 실외기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외기 주변으로 50cm 이상 공간을 비워두고 한 달에 한 번 뒤쪽 팬 부분을 물로 살살 씻어주세요. 화분이나 잡동사니를 주변에 두지 마세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새 에어컨을 살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방 크기에 맞는 적정 용량을 선택하세요. 평수에 0.7을 곱한 용량이 적당해요. 3년 이상 사용할 예정이라면 인버터형을 에너지 효율 1등급을 권해요.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한 인생담 라디오 팟캐스트에서 들려드린 박민호 씨의 에어컨 전기세 절약법 어떠셨나요? 리모컨 버튼 하나, 바람 방향 하나만 바꿔도 월 전기세가 5만 원씩 줄어든다니 정말 놀라우셨죠?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팁부터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아직 이 방법들을 모르시는 가족분들이나 이웃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전해주신 정보 하나로 누군가의 여름이 훨씬 시원하고 경제적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행복한 인생담 라디오 팟캐스트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하고 실용적인 이야기들로 찾아뵐게요. 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배운 방법들로 시원하고 돈 절약하는 여름 보내세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